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이야기는요,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말 극과 극의 상황입니다. 한쪽에서는 그야말로 대박이 터지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생존을 위한 처절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자,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배럴당 13.1달러.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바로 정유사들이 벌어들이는 이익, 즉 정제 마진입니다. 이게 지금 무려 1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어요. 오늘 이야기의 대박편,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니,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똑같은 에너지 시장인데 왜 한쪽은 이렇게 최고의 시자를 보내고 다른 한쪽은 망할 위기에 처해 있는 걸까요? 오늘 바로 이 미스터리의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잘 나가는 쪽부터 살펴볼까요? 도대체 정유업계는 왜 이렇게 갑자기 대박이 났는지 그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의외로 러시아에서 시작됩니다.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러시아 정유 시설들이 줄줄이 파괴된 거예요. 그러면서 러시아가 석유 제품을 만들어내는 양이 2022년 4월 이후로 최저 수준까지 뚝 떨어져 버렸죠. 전 세계 공급망에 바로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번엔 미국에서 사고가 터집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쉐브론의 거대한 정유 공장에서 큰 화재가 난 거죠. 이 불 하나 때문에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쓰는 항공유의 40%가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공급에 엄청난 구멍이 뚫린 겁니다. 자, 공급이 이렇게 박살났는데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왜냐하면 하필이면 미국 사람들이 비행기를 역대급으로 많이 타는 시점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카고 오헤어 공항 있잖아요. 역사상 가장 바빴던 날 10번 중 7번이 바로 2025년에 몰려있을 정도였으니까 수요는 말 그대로 폭발하고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공급은 부족하고 수요는 넘쳐나는 완덕한 폭풍 속에서 누가 웃었을까요? 바로 우리나라. 한국의 정유사들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부족한 물량을 한국이 채워주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항공유 수출이 급증하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석유 제품량이 4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어요. 그야말로 노다지를 만난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정유사들이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을 때 에너지 시장의 다른 한쪽에서는 정말 처절한 비명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시장의 두 얼굴을 딱 보여주죠. 왼쪽, 정유 시장은 물건이 없어서 난리인데 오른쪽, 석유화학 시장은 물건이 너무 많아서 망할 지경입니다. 한마디로 공급 과잉의 늪에 빠진 거죠. 정말 극단적이지 않나요? 이렇게 물건이 안 팔리고 쌓이기만 하면 기업들은 결국 최후의 수단을 꺼내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산업 구조조정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돈 안 되는 공장은 그냥 문을 닫거나 팔아버리는 거예요. 정말 뼈를 깎는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뼈를 깎는 고통은 지금 유럽 전역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엑손모빌, 다우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마저도 버티지 못하고 줄줄이 공장을 닫고 있어요. 이렇게 문 닫는 공장들의 생산량을 다 합치면 연간 500만 톤이나 됩니다. 이게 얼마나 큰 규모인지 감도 안 오시죠? 그렇다면 이 전 세계적인 공급 과잉은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네, 바로 중국입니다. 지난 몇 년간 너무나 많은 공장을 지어댄 결과 이제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거죠. 특히 태양광 쪽을 보면 이게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태양광 패널의 핵심 재료인 폴리실리콘, 이 시장은 거의 중국이 독점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기 보시는 통웨이, GCL 같은 회사들이 전 세계 물량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정말 아이러니한 건 바로 이 막강한 지배력이 오히려 스스로를 죽이는 칼이 되어 돌아왔다는 겁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시장을 완전히 장악했는데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 너무 많이 만들어서 가격이 폭락했기 때문이죠. 이제는 물건을 하나 팔 때마다 손해를 보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기 다코라는 회사는 영업 이익률이 마이너스 153%예요. 이건 뭐 사업을 접으라는 얘기죠. 상황이 이 지경이 되자 결국 중국 정부가 나섰습니다.
정부가 돈을 대줄 테니 너희 회사들이 힘을 합쳐서 남아도는 공장 100만 톤어치를 사들인 다음에 아예 없애버리라는 아주 극단적인 처방을 내린 거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전체 생산량의 3분의 1 가까이를 강제로 줄여버리겠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구조조정이죠. 자, 지금까지 호황과 불황, 이 극단적인 두 이야기를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요? 앞으로 에너지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이야기의 승자와 패자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주 명확하죠? 승자는 공급 부족이라는 위기를 기회로 바꾼 한국 정유사들입니다. 그리고 패자는 과잉 공급에 늪에 빠진 유럽의 석유화학 기업들과 중국의 태양광 기업들이고요. 이 구도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의 큰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격변의 시대에 과연 누가 살아남고 누가 도태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앞으로 우리가 글로벌 경제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